여러 군사 원정 중 이 두 번의 원정을 통해 폼페이오 군사적 위상이 높아진 것 외에도 로마 공화정은 지중해 해상 교통을 회복하고 지중해 동쪽 지역의 속국들과 상호관계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로마 정치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기원전 63년 최고 종교 행정관직인 pontifice 마시모의 지위를 획득한 지울리오 체사레라는 인물의 등장이었다. 수도로 돌아온 폼페오는 막대한 부를 과시하고 대략 운하 7,500 드라크마를 기부하면서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에 돌아온 폼페오는 그가 독재자가 되어 로마를 지배할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원로원과 귀족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의 군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최고의 전략가였다. 그는 새로운 동맹자들을 찾았고 정치적 무대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다. 옵티마테 파벌은 원로원에서 실제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 다시 몸부림쳤다. 폼페오는 참전 군인들에게 약속한 땅을 할당해야 할 때가 되자 원로원과 귀족의 반대에 직면했다. 그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폼페오는 옵티마테 파벌의 움직임들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상황은 그를 새롭고 불가피한 정치적 동맹으로 몰아갔다. 포플라레 진영의 지도자인 크라소와 체사라에 가까이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원로원, 특히 옵티마테 파벌에 맞선 폼페이오 저항은 어쩌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그의 힘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 상태에서 지울리오 체사레가 아무 저항 없이 권력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기원전 60년 체사레의 주도로 크라소 폼페오는 단순한 선거 협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적 비밀 협정인 제1차 삼두 정치를 형성했다. 쇠퇴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인 원로원과 귀족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연대는 각자에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체사레는 크라소와 폼페이오의 도움으로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에 선출되었다. 크라소는 자신의 금융제국을 통합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는 데 전념해서 그의 금융제국을 강화할 수 있었다. 폼페오는 지중해 동쪽 지역의 참전 군인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지중해 동쪽 지역의 계획을 승인받게 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에 선출된 체사레는 즉시 토지법을 제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캄파니아 지방에서 또 다른 공공토지를 퇴직 군인들에게 재분배했다. 한편 폼페오는 효율적으로 로마의 곡물 공급 문제를 해결했지만 원로원과 귀족들은 계속 그에 대해 반대했다. 삼두 정치 체제에게 있어 결정적인 해인 기원전 56년에 원로원과 귀족들은 종교적인 핑계를 대고 폼페오가 이집트로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캄파니아 지방의 땅 분배에 대한 체사레가 제정한 법을 중단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삼두 정치 체제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했다. 폼페오와 크라소는 기원전 55년 집정관으로 선출되어 지방에서 5년 동안 군사 지휘권을 갖기를 원한 반면, 그를 재판에 회부시키려는 정치적 적대 세력들의 시도들에 체사레는 집정관직 임기가 끝날 때 갈리아의 특별 군사 지휘권을 요구하고 갈리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이것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한편 정치 경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군사적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까지 체사레는 군사적 승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세 사람은 원로원과 귀족 세력과의 오랜 투쟁 끝에 부패와 폭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폼페이오와 크라소는 집정관으로 선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하급 행정관직은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돌아갔다. 체사레는 갈리아 지역에서의 군사 지휘권을 연장했고 폼페이오와 크라소는 각각 스페인과 시리아에서 임무를 받았다. 폼페이오와 체사레 간에 협력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4년 체사레의 딸 지울리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폼페이오와 체사레 사이에 강력한 가족 유대가 파괴되었다. 더욱이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던 크라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까르레에서 파르티아 군과의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약 10년 후에 다시 만났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었다. 옵티마테 파벌은 체사레가 공화정 체제, 특히 원로원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폼페이오는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닐 때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었고 옵티마테 파벌은 그의 성격의 이런 측면을 이용해 그를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기원전 54년 출산 중 사망한 지울리아와 이듬해 메소포타미아 까르레 전투에서 사망한 크라소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옵티마테 파벌에 의해 능숙하게 폼페이오를 자신들의 편으로 되돌리는 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폼페이오는 체사레와의 새로운 결혼 동맹을 거부했고 기원전 52년 4월에 1인 집정관으로 임명을 받아들였다. 로마에서는 집정관직은 2인 행정관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이한 명칭이었다. 아마도 원로원은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그에게 독재자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의 임기가 끝나자 폼페이오는 총독직을 얻었고 기원전 48년 사망할 때까지 그 직을 맡았다. 체사레가 갈리아에서의 군사 임무 기간이 끝나면 그가 집정관직에서 저지른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옵티마테 파벌이 발표했을 때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여 체사레는 원로원의 권위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49년 그는 받은 명령을 어기고 북부 이탈리아 지역인 갈리아 치살피나와 국경을 이루는 강인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행동으로 그는 기원전 45년까지 지속된 내전을 시작했다.